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원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A42 5G를 오는 12일 출시합니다. 갤럭시 A42 5G는 6.6인치 대화면에 대용량 배터리, 후면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은 대화면에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몰입감 있게 게임이나 동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5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고 15W 고속 충전이 지원됩니다. 후면에는 4800만 화소급 쿼드 카메라를 탑재해 인물, 풍경 등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2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A42 5G는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44만 9,900원입니다. 프리즘 닷 블랙, 프리즘 닷 화이트, 프리즘 닷 그레이 세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42 5G는 감각적 디자인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원하는 실속파 소비자를 위해 기획된 제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소프트웨어인 익스체인지 서버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부기관, 학교, 기업에 걸쳐 수십만 개 서버가 공격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해커 그룹이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공격은 수십만 익스체인지 서버 고객들이 영향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곳들이 25만 이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메일 계정에 침투해 허가 없이 메시지를 읽고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에 있는 4개 취약점을 활용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의미하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이번 해킹 사실을 공개하고 하프니움으로 불리는 중국 사이버 스파이 그룹 지원지로 지목했습니다. 버그를 수정할 수 있는 패치도 내놨습니다. 영향을 받은 곳 중 다수는 기밀 정보가 많지 않았던 곳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공격자들이 가치가 높은 표적을 확보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포털, 오픈마켓, 배달, 숙박앱,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가령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 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의 거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기업, 코스포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 들어서는 신흥국도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 향방 보고서는 선진국은 백신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정부의 적극적 접종 등의 영향으로 올해 말을 즈음에 대부분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신흥국은 백신 계약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공급 시기도 선진국 보급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올해 2분기 이후 빨라지고
신흥국은 올해 말부터 회복 궤도에 올라 내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세계 교역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품 교역과 달리 인적 교류가 필요한 서비스 교역 회복 속도가 더딘 탓에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33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7,354명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는 52만 1,653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호주 지역의 부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15.8%로 주요 44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 11.3%, 싱가포르 10.2%, 사우디아라비아 9.7%, 스위스 9.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6.3%로 8번째였습니다. 부자 수로만 보면 미국이 18만 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7,354명으로 11번째입니다. 정부가 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화기되는 경우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2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2사 공급 대책 후보지와 지난 8사 대책 상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